세상의 구석구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땀과 정성이 깃든 땅들이 있습니다. 햇살 아래서 자라는 과일 한 송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장미 꽃잎, 깊은 숲에서 피어나는 허브 한 줄기. 그 속에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삶, 그리고 지구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터키를 지나 아마존의 심장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따스한 미소의 필리핀까지 세상을 잇는 농장과 증류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오일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이자 사람과 땅이 이어내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시작됩니다. 게리는 이곳에서 일랑일랑 증류기를 점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섬세한 꽃이 열매 맺는 과정, 바구니 무게에 따라 임금을 받는 수확자들의 손길, 그리고 그 꽃들은 결국 에콰도르 농장에서 활짝 피어나게 되었죠. 루이스는 베티버 증류에 대해 게리의 지시를 받을 때 매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신 메리루 제이콥스 님이 감사를 위해 동행해 주셨습니다. 게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랑일랑 증류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일랑일랑 농장을 방문한 후 게리는 일랑일랑이 에콰도르 농장에서도 잘 자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마다가스카르 노시베를 방문하여 여러 일랑일랑 농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생산 과정을 꼼꼼히 관찰한 후 이 나무들이 에콰도르에서도 잘 자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2011년 그는 과야킬의 온실에서 2만 4천 그루의 묘목을 구입해 농장 10에이커에 심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주 잘 자라며 빠르게 풍부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꽃이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한 번에 증류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적게 했어야 했고, 이는 더 많은 증류기가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일랑일랑 오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더 많은 면적이 심어졌고, 오늘날 일랑일랑은 농장의 주요 작물이 되었습니다. 꽃을 따는 사람들은 바구니 무게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발걸음은 필리핀으로 향합니다. 5개의 화산이 둘러싼 비콜 지역에서 자라는 엘레미 나무. 나무의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수지는 향기롭고 귀한 오일로 증류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는 숲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때 로잘리나 탄이라는 농부가 나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혁신은 필리핀 산업을 바꾸고 영리빈과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해피필리 트리 농장과 증류소는 필리핀 비콜 지역에 있으며 2018년 6월 영리빈 파트너 농장이 되었습니다. 엘레미는 유향과 몰약과 같은 나무과에 속하며 매끄럽고 향기로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껍질과 뿌리에서 수지를 분비합니다. 5개 화산이 인접한 비콜 지역은 토양이 매우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는 열대성 기후와 태풍이 수지 생산량을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삼림 파괴가 심각해졌고 수확자들은 나무를 건강하게 유지해 미래 세대까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무를 훼손했습니다. 나무는 종종 베어 땔감으로 쓰였고 귀한 수지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습니다. 수확자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해 나무를 과도하게 베었으며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수지가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무가 감염과 해충에 취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유기농 농부로 일해온 로잘리나타는 혁신적인 유기농 방식을 도입하고 올바른 수확 및 증류 방법을 가르쳐 비콜 지역의 필리 산업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영리빙은 로잘리나에게 첫 상업용 규모의 증류소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엘레미 나무의 지속 가능한 수확을 교육하여 생계 향상에 기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농장은 양질의 엘레미 에센셜 오일을 수확하기 위해 천연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유지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나무를 아끼는 가치를 실천하는 로잘리나와 그녀의 팀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영리빙이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엘레미는 은은하면서도 발삼 같은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부를 영양 있게 가꾸며 전통적으로는 잔주름의 개선을 돕고 피부에 광채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향기는 마음을 고양시키고 위로하며 면역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한 자의 프랑킨센스라고도 하죠.
오랫동안 헌신적인 유기농 농부로 일해온 로잘리나 탄은 농장에서 일할 때 늘 행복합니다. 메리 영, 해피필리 농장 책임자인 로잘리나 탄, 그리고 제러드 터너가 2018년 영리빙 컨벤션에서 함께한 모습입니다. 영리빙 파트너 농장 지원 프로그램은 증류소가 위치한 2층 건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로 향합니다. 자몽과 라임이 햇살 속에서 익어가는 농장, 핑카 빅토리아.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가공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땅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8년 게리는 과달라하라로 와서 에센셜 오일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멕시코 사람들이 자연요법을 문화적으로 매우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멕시코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이 나라와 다양한 자원에 익숙했고 멕시코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미래의 농업 가능성을 떠올리며 들떴고 적합한 토지를 찾기 위해 시골을 꾸준히 탐색했습니다. 앞으로 농업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종자를 기증하며 보건영양 장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지 대학과의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추진하는데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2018년 영리빙은 멕시코 빅토리아의 한 농장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농장은 특히 자몽과 라임 등 감귤류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며 이는 게리의 비전을 실현하는 훌륭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농장에는 180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농장 운영에 참여하는 2세대 3세대 가족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지원받는 모습을 게리가 바라던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갖춘 감귤 가공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도 파트너십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가공한 감귤의 껍질과 과피는 건조 공정을 거쳐 식품 퍼스널 케어 산업에 공급되는 건조피로 판매됩니다. 에센셜 오일과 주스를 추출한 뒤 남는 과육은 음료 산업에 판매됩니다. 레몬 오일은 신선하고 상쾌하며 재생감을 주는 향으로 정화와 클렌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을 수확하면서 노동자들이 자루를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몽이 수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임 오일은 마음과 정신을 북돋우는 신선하고 경쾌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 유기농 라임 오일은 여과된 뒤 배송용 드럼통에 담겨집니다. 유럽 남쪽 이탈리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는 베르가못이 자랍니다. 벨라비스타 농장은 태양 에너지와 깨끗한 물만을 사용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오일을 생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40에이커 규모의 유기농 벨라비스타 농장은 193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영리빙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농장은 이탈리아 남부 레지오 칼라브리아 주 콘도프리 마리나에 본사를 둔 3세대 가족 경영 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베르가못 정류가 생산되며 이 지역만의 특별한 기후 조건에서 길러집니다. 벨라비스타 농장은 깨끗한 물과 위생을 지키며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는 BGMO 종자만 사용하며 관계와 증류에는 우물물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수기에는 전적으로 태양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벨라비스타 농장은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 노동권,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개발에 전념하는 조직인 시덱스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회원입니다. 과일은 냉압착 방식으로 스테인리스 강 탱크에 모아지며 여과 후 갤런 드럼에 부어 선적 준비를 합니다. 벨라비스타 농장과 증류소는 전 세계 방문객들을 환영하며 아름다운 경치와 농촌의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미의 나라 터키로 이동해 봅니다. 세니르라는 작은 마을의 장미밭은 160년 넘게 꽃을 피워왔습니다. 27파운드의 장미꽃잎이 모여야 단 5mm의 오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미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도시 구석구석을 채우는 생명력이었습니다. 1997년 게리 영은 터키 에스키셰히르에서 열린 유나이도회의에 초청되어 자신의 농법과 에센셜 오일 증류 과정에 대해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부 터키에서 로즈와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을 재배하는 우리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장미 농장과 증류소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이는 로즈 오일 추출의 탁월함을 이해하는데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영리빙은 오랫동안 장미 파트너 농장을 세우는 일을 큰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지중해의 기후가 살아 숨쉬는 농장에서 영리빙은 뜻깊은 파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이 농장과 증류소는 이스파르타주 남부 세니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장미와 호수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은 안탈리아에서 남서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60년 넘게 장미를 재배하고 수확해왔습니다. 장미밭은 장관을 이루며 꽃잎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수확되어 즉시 증류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파트너 농장은 프랑킨센스와 모략의 수지까지 증류하고 있으며 이는 영리빙의 재고 확보에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세니르 지역은 비옥한 농업지대로 아름다운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파트너 농장은 연중 100여 명의 현지 가족들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장미의 달콤한 향기는 도시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장미 기반 제품, 특히 로즈 오일이 이스파르타에서 생산됩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로즈 오일 생산량의 60%를 차지합니다. 또한 장미 산업 외에도 이스파르타는 정향, 라벤더, 타임, 사과, 복숭아, 체리 재배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날의 증류기 모습입니다. 고대 프랑킨센스와 몰약 증류기 모습입니다. 증류 준비 중인 장미 꽃잎입니다. 로즈 증류기입니다. 아마존강 유역, 페인티드 스톤 시티. 이곳의 땅은 무궁무진한 식물과 약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파이바와 피리포카 같은 특별한 작물들이 자라며 새로운 오일과 식물들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숲은 단순한 경작지가 아니라 인류에게 남겨진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공간입니다. 2018년 영리빙은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이타코아티아라에 있는 한 농장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코파이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은 원래 숯생산용 땔감 목재를 생산하는 곳이었으나 이후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인수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배 작물에는 로즈우드, 오코티, 레몬그라스 그리고 피리포카가 있으며 이는 환경을 존중하며 좋은 관리 관행을 통해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정이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피리포카는 아마존의 뿌리로 화장품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바닐라와 비슷한 강한 향과 우디한 풍미 덕분에 달콤하고 짭짤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수백 가지 식물 중 하나로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타코아티아라는 페인티드 스톤 시티라는 뜻으로 브라질 북서부 아마존강 북쪽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투피족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했는데 이타는 돌, 코아티아라는 색칠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인티드 스톤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아마존강 지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10만 명입니다. 기후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환경입니다. 강변에는 홍수림이 펼쳐져 있어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됩니다. 밭에는 다양한 약용식물과 수확 가능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2019년 중반에 새 증류소가 완공되었으며 이는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코파이바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새로운 아마존 식물과 에센셜 오일의 발견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영리빙 코파이바 팀이 브라질 현지에서 코파이바 수확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코파이바 수확자와 그의 가족들 모습입니다. 코파이바 나무에서 올레오레진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앗에서 자란 나무는 최대 30m까지 자라며 약 40리터의 올레오레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레몬이 황금빛 햇살을 머금고 자랍니다. 손으로 수확되고 냉압착으로 추출된 레몬 오일은 우리 삶을 정화하고 밝히는 선물이 됩니다. 세대를 이어온 가족의 손길,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이 농장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어 있습니다.
투쿠만 지역의 타피 비에오 레몬 농장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2018년 11월 3세대에 걸쳐 60년 이상 운영해온 가족 경영 농장인 에스메랄다 농장의 소유주와 새로운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 약 34만 5천 그루의 나무가 1,300헥타르의 농지에 심겨 있으며 이 농지는 안데스 산맥의 그림자 속에 자리 잡아 혹한으로부터 보호되고 강우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의 농산물은 세나사의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작물의 시트러스 그리닝병 같은 병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갭, BRC, 세덱스와 같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레몬 산업은 투쿠만의 주요 경제 원동력으로 수확철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며 이 수확기는 약 5달 동안 지속됩니다. 아르헨티나는 투쿠만에 위치한 5만 헥타르 이상의 땅을 레몬 재배에 할애하고 있으며 헥타르당 평균 35톤을 생산합니다. 방대한 지역 경제 규모와 달리 레몬 산업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1960년 이 지역에는 레몬이 심어진 땅이 1630헥타르에 불과했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간 250만에서 300만 톤의 감귤류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레몬 생산 및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레몬은 대부분의 과일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손으로 수확되며 이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추출 과정은 기술 발전과 함께 변화했지만 대부분의 생산자는 여전히 냉압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레몬 오일은 스테인리스 용기 속에 물과 함께 압착되어 전체 과일에서 추출됩니다. 이후 물과 과즙은 원심 분리기에 의해 분리되고 오일은 실온에서 안정적으로 보관되며 각각의 샘플은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분석되어 생산된 시간과 장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업용식품 산업에서는 레몬 껍질을 활용한 천연 화합물이 부가가치 있는 원천으로 쓰이며 이 전체 과정은 ISO 9001 및 해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뷰로 베리타스 품질인증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레몬 오일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뿐 아니라 살균, 탈취, 청소 제품 등 가정용 청소제에도 쓰입니다. 또한 레몬 오일은 많은 상업적 제품에서 향기 성분으로 활용되며 신선하고 밝은 향은 심리적 정서적 웰빙을 돕는 데에도 쓰입니다. 레몬 나무는 아르헨티나의 습륜한 기후 속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코코넛 숲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MCT 오일은 건강과 영양을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복지까지 지켜냅니다. 코코넛의 모든 것은 버려지지 않고 밧줄, 가구, 토양, 심지어 정수용 활성탄까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순환의 가치를 다시 배웁니다. 영리빙의 칼리파이 코코넛 농장과의 파트너십은 매우 특별하고 혁신적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MCT, 즉 중세지방산입니다. 마닐라에 위치한 칼리파이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모기업은 196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용도와 건강상의 이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만 역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영리빙의 순수한 코코넛 오일을 공급합니다. 칼리파이 코코넛 농장은 필리핀 전역의 수많은 코코넛 농장과 협력합니다. 필리핀 코코넛청 및 현지 농부들과 협력하여 코코넛 산업을 지원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최첨단 R&D 연구소에서는 유기농 살충제 같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해충을 죽이는 유기농 스프레이가 있으며 농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7에서 10일 만에 완전한 박멸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농장의 관리 시스템은 제품 품질, 고객, 직원, 환경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의료 지원, 사회 지원 활동,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년 동안 충성스럽게 근무하며 회사는 직원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장학금과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매우 자원 재활용적이어서 코코넛 과육을 제거한 후 남는 코코넛 섬유는 건축 가구 제작, 밧줄, 매트, 솔, 원예용 토양, 역가용 활성탄 등에 활용됩니다. 코코넛 껍질을 벗기는 모습입니다.
네 발 달린 운송수단은 조금 느리지만 믿음직한 이동수단입니다. 끝으로 야생 채집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블루 탄지와 헬리크리섬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으로 채집되었지만 남획은 숲을 병들게 했습니다. 게리는 깨달았습니다. 야생에서 빼앗는 대신 심고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헬리크리섬 농장을 세우고 자연을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야생 채집은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다시 이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야생 채집은 인류가 처음으로 식물을 수확한 방식이며 지금도 전 세계의 소규모 농부들이 여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구들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고 결국 더 단순한 금속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는 인간이 직접 밀거나 당겨서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되었으며 그 뒤로는 말이 끌 수 있는 기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구식 기계들은 사실상 잊혀지고 이제는 고도의 장비, 농장, 재배, 수확,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여전히 산악지대나 가파른 언덕에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메고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발로 걸어가 작은 수확을 시작합니다. 야생 채집은 일반적으로 소량의 산물을 생산하며 이는 상업적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땅에서 자라온 식물들은 비료나 토양을 보강하지 않으면 해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정원에서 해마다 채소를 심고 수확하면서 퇴비를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토마토는 점점 더 작아지고 식물은 점점 적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성 비료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름과 퇴비를 사용합니다. 처음 4에서 5년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합성 비료로 자란 채소는 맛과 영양가가 떨어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의 많은 오일은 야생 채집된 식물에서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블루탄지 캐나다산 펄스, 츠가, 이시픽간 레덤, 팔로 산토 머틀, 루타 아이다호 탄지, 유칼립투스 블루이, 코파이바, 스프루스 등입니다. 실제로 침엽수와 우리의 프랑킨센스나 모략도 야생 채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 채집이란 생산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심고 기른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연에서 자라난 식물을 그대로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준비하고 영양분을 채워넣고 경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야생 채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리는 블루 탄지를 찾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증류기는 작았지만 블루 탄지를 증류하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화덕은 낡았지만 탄소 중립적이며 땅에서 모은 나무와 덤불을 태워 매우 잘 작동했습니다. 게리가 1990년에 처음 헬리크리섬을 구입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양은 단지 910리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 오일은 주로 향수 산업에서 고정 향료로 사용되었으나 게리가 오일의 다양한 용도를 발견하고 세미나에서 이를 강연하면서 수요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헬리크리섬과 모로코의 블루탄지는 수세기 동안 야생 채집으로 수확되어 왔으며 채집자들은 수확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생 채집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채집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식물을 생산해야 했고 가능한 한 빠르게 수확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채집에 동원되었습니다. 더 빠른 수확을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루 종일 산을 걸으며 낙과 가위로 식물을 잘라 모았습니다. 이러한 채집 방식은 자연에 큰 해를 끼쳐 야생식물의 수가 줄어들고 일부 종은 영구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 토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갈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헬리크리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로코의 블루탄지는 또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곳 역시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절박한 구매자들이 오일을 얻기 위해 무슨 수를 쓰게 될까요? 연구소에서 더 자연에 가까운 합성 오일을 만들어내려 할까요?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올바른 재배와 경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깨달은 게리는 2015년 크로아티아에 헬리크리섬 농장을 세우기로 계획했습니다. 야생에서 무분별하게 채집하는 대신 헬리크리섬을 심고 재배하며 지속 가능한 수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리와 그의 팀은 헬리크리섬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지를 찾아다녔고 크로아티아 전역을 다니며 뿌리째 뽑히지 않고 잘 보존된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라벤더를 야생 채집하는 영리빙 멤버들 모습입니다. 에콰도르 농장에서 채집한 루타가 하역되어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야로우는 노던 라이츠 농장 전역에 풍성히 자라며 미래의 주요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산 코파이바는 영리빙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오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농장들은 단순한 생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을 돌보고 사람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씨앗을 남기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헬리크리섬 한 송이, 장미 한 잎, 레몬 한 알, 코코넛 한 톨.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세상에 향기를 남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지구를 더 푸르고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이미 이 여정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다시 이어지는 길 위에서 우리는 같은 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